안녕하세요. 브라질을 알리는 남자 손정수입니다. 오늘 2월 22일 브라질 주요 소식, 지난주 소식과 이번 주에 있을 이야기들을 몇 가지 묶어서 여러분에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댓글, 더군다나 알람을 꼭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한국의 한 젊은이가 브라질을 여행하면서 이곳저곳 설명하는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여러 이제 플랫폼 중에 아프리카 TV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뭐 리우데자네이루나 이과수 폭포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곳의 실제 상황을 뭐 때로는 길게, 때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잘라서 실시간으로 보이면서 먹는 것과 또 음악, 또 사람들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격식을 따지지 않고 많은 문화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나누는 것, 또 그걸 실시간으로 보는 것, 또 필터 없이 보는 것, 이런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제 어떤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냐면요. 방송 중에 브라질에는 빈민촌이 많다. 빈민촌은 이 나라 말로 파벨라라고 합니다. 파벨라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인지 보겠다라고 카메라를 들고 이제 택시를 잡았던 것입니다. 상파울로, 그러니까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유명한 이제 해변 쪽에서 보면은 이제 산맥, 그러니까 달동네 같은 모양이 있으니까 저게 파벨라라는 이제 빈민촌이구나라는 걸 들었던 것이고요. 상파울로에서도 여기 한인촌도 이렇게 구경하다가 파라이소폴리스라고 하는 이 상파울로 최대 이제 그 파벨라 빈민촌이 있는데 그걸 들어가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라이브를 켜고 가는데 택시 운전사들이 3명이 거부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파라이소폴리스로 가자. 거기 왜 갑니까? 거기 못 갑니다. 언론사들도 들어가려면 미리 허가를 받고 그들의 이제 그쪽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제 갱이나 뭐 이런 쪽 사람들의 이제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경찰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못 들어가냐? 난 들어가겠다. 돈을 많이 주겠다. 이것을 계속 뭐 방송을 하면서 또 뭐 나는 가방에 뭐 카메라 한 4대가 있으니까 뭐 한두 개 뺏겨도 뭐 상관이 없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딴에는 이제 실시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은 맞는데 이게 세상은요. 한국말로 한국 방송을 하니까 한국 사람만 보겠지라 생각하지만 요즘에 전 세계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브라질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유학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글도 잘 쓰고요. 국어도 잘하고 뭐 한국 문화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브라질 여기다가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지금 위험하다. 분명히 들어가면 거기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신고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얘기 들어보면은 뭐 그러니까 브라질을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이야기죠. 뭐 빈민촌 이야기, 뭐 못 사는 이야기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2가지 문제가요. 첫 번째는 그곳에 가면요. 이 사람 크게 당합니다. 이게 소지품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 빈민촌은. 갱들이 서로 경찰력과 또 상대방 갱도가 서로 싸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첩자인지 아니면 경찰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관광객으로 이렇게 변장해서 들어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건도 뺏기도 하고 너 누구야 라고 해서 그냥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을 보는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와서 개고기 먹는 것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찍으러 다닌다라든가 빨간불이 들어오는 사창가를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을 사람이 하나 없죠.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이거 논란이 나니까 이 사람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게 또 삽시가 금방 퍼지면서 그 다음날 이 청년은 방송을 접고 그 전에 올렸던 동영상도 지우고 댓글 중에 누구는 야 너 브라질 경찰이 잡는다니까 피신해라 뭐 대사관으로 뭐 피신해라 막 이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방송을 접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뭐 반사과라고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렸고요. 이 브라질 한국에 사는 브라질 친구들이 계속 이 퍼뜨리자 뭐 그 한인 청년의 귀에도 들어갔겠지만 그 주위 사람들도 이제 집중 공격을 브라질 사람 하는 게 야 브라질 너희들 못 사는 거 맞고 너희들 나라에서 이 청년을 인종차별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했건 사고를 당했건
그렇다고 해서 그거와 연결해서 다 나쁜 놈들이라고 브라질 비하하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아직까지 진행 사항입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없고요. 뭐 분명히 이제 아직 여행 중일 것이고요. 또 돌아가도 분명히 이런 사건은 이제 뭐 사과나 뭐 다른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불편한 것은 페이스북으로 저도 많은 브라질 사람들과 연결돼 있고 또 한국에 사는 브라질 사람들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불을 끄기 바빴죠.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개인의 일탈이다,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아니 좀 위험한 것은 좀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것은 좀 안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답답한 마음에 지금 오늘 이 뉴스의 탑으로 제가 선정하여 여러분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 정권을 이루은 룰라 대통령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좌파, 뭐 노조, 또 이제 빈민인들을 뭐 대표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식어가 붙으며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잘 이끌었다라고 하고 한국에서도 뭐 노동운동이나 좌파나 아니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저 사람이 뭐 나라를 구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이어진 정권과 또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니 어찌되었건 정치라는 것은 돈이 필요하고 개인의 착복을 했던 안 했던 돈이 자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여러 기관 뭐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산하의 공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다른 의원에게 뿌리며 사업을 한 것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왜 드러났냐고 했느냐?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주위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이제 건설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기업 아니면 그냥 뭐 개인 기업 아니면 항공사 등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형이 확정이 돼서 형을 집행을 해서 나온 경우도 많고요. 불법 자금을 외국에서 은행에 넣었던 것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만 봤을 때는 불법은 있었던 것이고요. 그 핵심이 바로 룰라 대통령이다라는 것이 이제 여태까지의 그 부정부패 수사, 그러니까 라바자또라고 하는 것이 수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계속 여긴 뭐든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형을 살았던 건설사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 집행하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인정을 받든가 아니면 내가 뭐 이제 뭐 진술하는 것이죠. 누구누구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형을 뭐 감량받는다. 이런 식으로 때 빨리 끝났는데 전임 룰라 대통령은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생명, 자기 개인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명예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 끝까지 거부하고 1심에서 형을 받았고 2심에서도 형을 받았지만 아직 이제 세 번째 이제 항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브라질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있던 라바자또의 그 수장이었던 이제 검찰들과 당시 이 사건을 전두지휘라고 할 수 없고 이제 심사하고 있는 이제 판사 세르지오 모라는 판사가 그러니까 이들끼리 자기 단톡방에서 그 단체 이제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보면은 2016년에도 뭐 룰라 대통령이 뭐 구속되기 뭐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술하기 위해서 법정에 출두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때 그 당시 지우마 대통령이 장관에다가 임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되면은 갑자기 지금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지금 경찰에 이제 가지 않아도 되니까 왜냐면 장관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그런 내용을 주고받은 것도 있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논란이 있었다 나중에 이제 취소를 했죠. 장관은 안 시키겠다 뭐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그런 수사 방향과 이 내용을 바로 언론에다가 흘리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들은 알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우마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이 장관에다가 이제 취임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던 것을 판사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요번에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요. 판사와 검찰들과 수사 방향을 정리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인 게 이게 개입해서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만든다든가 있는 것을 없다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방향을 맞췄다는데 전임 그 룰라 대통령의 이제 그 변호인단은 저건 잘못 봐라. 저들이 아예 표적 수사를 해서 했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검찰 측과 이거들은 그래 그 대화 첫 번째 우리들의 대화를 왜 불법으로 누가 도청해서 누가 공개해서 이거 자체가 문제다. 우리끼리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핵심은 여기 불알법에는요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이런 도청은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불법 사항이라도 그것을 허가 없으면은 아무 법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그 핵심 내용도 보면은 우리가 불법 부정 정의를 적는 거 아니다. 우리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은 것뿐이다. 라고 이제 하고 세르지오 모로 판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라바자또라고 하는 수사는 이제 종결하게 됐고요. 너무 오랫동안 조사하면서 많은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또 중요한 게 이제 내후년에 있을 대선의 전임 판사였던 세르지오 모로도 잠룡입니다. 잠룡. 대선 후보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자, 첫 번째 이 잠룡인 세르지오 모로 전임 판사가 나올 수 있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룰라 대통령은 이 건을 어떻게 점점 부각시켜서 내후년에 있을 대선에 자기 본인이 또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바자또 너무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한인들도요. 너무 뉴스에 너무 나오고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파. 이제 알고 싶지 않아. 이제 다 지난 것 아니냐라고 덮자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이 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 룰라나 그쪽의 사람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뭐 왜 그쪽 사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좌파도 있어야 되고요. 노동당도 있어야 되고 다 나오지만 룰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나온다고 해서 그냥 자기 정치인이 뭐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그 가진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봐야 되는데 이 건을 어떻게 이제 덮을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벗을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지속해서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좀 또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애매합니다. 이제 시오페라라는 이제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 이제 선출됐는데요.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이제 친해서 어떻게 하원 의원까지 왔는데 이 사이가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또 내년에 있을 이제 내후년에 있을 이제 선거에 또 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과 좀 긴밀하게 좀 이렇게 좀 후광을 입어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한 게 점수를 따기 위해 지금 현재 대통령과 또 이제 그 사법부 수장인 또 이제 대법원장들과 이제 싸움이 나니까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엄청난 이제 욕을 퍼붓는 이제 동영상을 이제 공유한 것이죠. 그 자기 딴에는 공명심에 대통령을 싫어하는 저 대법원장들을 욕을 하면 대통령이 나를 이뻐해 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장이 대뜸 어떤 법을 들어냈냐면요. 각 수장, 그러니까 그 70년도에 브라질 이제 군사 정권에 만든 법에 의하면은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각 기구의 이제 최수장, 뭐 대통령이라든가 대법원장의 비판이라는 할 수가 없다. 또 그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한 게 지금 민주주의지만 군사 정권의 시절에 만든 그 법을 끄집어내서 대법원장이 현직 하원 의원을 구속시켜버린 겁니다.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니 언론, 아니 그러니까 개인 의향도 없어? 뭐 왜 뭐 나쁜 소리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아무리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하원 의원인데 그냥 의원을 그냥 구속시켜? 그리고 사법부가 그 뭔데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군사 정권에 없어져야 될 법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가져왔어? 등 논란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원 의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적으로 있는 하원에서는 또 이제 투표를 하죠. 우리 같은 동료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대부분이 구속에 찬성을 해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의원의 객기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하원 의장과 상원 의장이 다 룰라 볼소나로 대통령하고 지지합니다. 그쪽 도와 선출했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도 지금 대법원과 계속 대립해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이 지금 뭐 마비까지는 아니고 자꾸 이제 이게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와 이게 좀 안 맞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뭐 사법부에서는 이거 헌법에 대한 이거 뭐 도전이다라고 하고 입법부에서는 야 사법부의 행패라 그냥 막 얘기하고 당연히 뭐 행정부 대통령은 뭐 사법부하고 뭐 죽일 듯 살 듯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너무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볼소나로 대통령은 지금 현재 물가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를 빨리 잡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뭐 가정용품뿐만 아니라 뭐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도 뭐 30% 이상 오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소모품도 뭐 2배로 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오르니까 가스, 그러니까 한국은 도시가스지만 여기는 이제 이만한 그 가스통을, 이만한 거를 가정용으로 쓰는데요. 이 가스통이 지금 한 80, 70회알, 80회알 하다가 지금 100회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사람은, 그러니까 100회알이면요, 한 달,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지금 1100회알인데, 월급의 한 11분의 1 정도가 한 달 가스비로 이제 요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나는 안 만드는 게 더 싸겠다. 가스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이제 뭐 혼란스럽게 이제 올라오니까 가스비를 계속 되는 게 누구냐면 이제 바로 이제 브라질 석유공사에서 가스를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석유공사에다가 가스비를 이제 인하하라. 뭐 석유공사 압력을 넣더니 석유공사 사장은 아니 왜 그러냐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당신이 왜 개입하느냐라고 이제 대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전기 요금도 계속 오르자 전기 회사에서도 보선호 대통령이 계속 압력을 넣는데, 아니 압력 넣는다고 해도 지금 뭐 누가 말을 듣고 할 사항은 아니죠. 현재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이제 행정부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이미지는 한 35.5%, 그러니까 한 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브라질 이제 행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이제 좋은 이미지도 원래 한 53% 하다가 45%. 그러니까 다 정리하면요, 정부에 대한 이제 신뢰는 없는데 아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아직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룰라 대통령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심하는 게, 정부나 정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을 보면은 개인 하나가 어느 나라를 이끌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자꾸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지금 하루 지금 1,300명, 1,400명, 그저께는 이제 1,500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계로 내면은 지금 32일간 매일 1,000명 이상이 브라질에서 전국적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추워지고 이제 가을 들어가고 추워지고 할 때, 그때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사망했던 겁니다. 11월 달에 이제 500명대로 급격히 내려갔다가, 그 제가 본다는 그때 뭐 마스크 잘 쓰고 했던 것이죠. 11월부터 이제 브라질이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여름이 되면은 급격히 하락해야 되는데 브라질은 반대로 오른 겁니다. 자, 지금 이제 3월부터는 이제 3월 중반 후부터는 이제 가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1,000명이 되는데 이제 가을 겨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하루에 얼마가 더 죽을지 그 대략 짐작이 이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환자가 늘어가는지 이게 참 답이 없어요. 왜냐면 지난주 이제도 보통 이제 평일날 주말에도 그렇고 이제 밤 이제 8시까지는 이제 술을 판매 금지했는데, 그러니까 8시까지만 이제 술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걸 밤 10시까지 이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밤 10시 넘어서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주위를 보면은 술집, 식당 바글바글 합니다. 5명, 10명씩 모여서 브라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숯불에 고기구면서 술 먹고 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마스크 쓰는 사람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늘고,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한 명당 한 100불 정도 되는 돈을 주고 한 1,000명이 모여서 엄청난 파티하다가 뭐 마스크 당연히 안 쓰고요. 뭐 당연히 뭐 경찰이 들어가서 다 해산시키기도 했고요. 리우데자네이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히오그란데수,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한 주에서는 거기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 뭐 3일간 뭐 외출을 금지. 또 이제 그 아라라과라라고 하는 이제 상파울루에서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한 도시는요, 60일간 전면 이제 통제할 정도로 어디는 사람이 죽어가고 몰리고 있는데 못 나오게 하고 있는데 어디는 사람들이 몰려서 놀긴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제가 참 걱정되는 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이나 북미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백신이 접종과 상관없이 이제 당연히 이제 활동이 이제 줄어들 텐데, 여기는 이제 추워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 동영상은요, 우리 한인사회에서 한인촌에 있는 한 이제 거리의 모습을 제가 이제 주말에 1월날 이제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거리에는 이 봉이찌로라고 하는 한인촌은 이제 유명한 이제 의류 패션지로서요, 이제 도매로 하는 이제 다른 큰 길도 있고요, 소매로 이제 하는 이제 입구에 있는 이제 가게들이 있고요.
이 동영상에 보이는 이 가게들은 원래 이제 입구 초기에 있으면서 원래 유명한 이제 거리였습니다. 또 이제 가게들도 줄비하게 딱 있으면서 이제 뭐 비싸게도 많이 팔리고 또 뭐 권리금도 높고 하던 곳이었는데요. 보이시는 이 플랜카드의 알루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대한다는 플랜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라 그냥 쭉 이어서 이렇게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새로운 가게를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한둘씩 자꾸 빠지고 있고요. 이렇게 빠지다 보면 뭐냐, 그 거리에 사람이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브라질 뭐 망했어? 예, 브라질만 망했을까요? 한국도 홍대 뭐 명동 뭐 가게들 뺀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이 한인촌을 잘 안 돌아다니는 게 일단 위험합니다. 혼자 막 이게 뭐 카메라 들고 다니다 보면 위험하고, 주중엔 가게들이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한 바퀴 돌았으면은 이제 이렇게 플랜카드 있으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여기도 문 닫았네 알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것은 하루 있는 것이 이거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2009년도부터 올렸던 이제 글들을 보면은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가게들이 문을 닫네, 뭐 길거리가 죽어가네 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일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매업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는 추세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큰 망치를 두들겨 맞아서 급격하게 이제 넘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또 다음 주에 또 시간이 이제 허락된다면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구독과 또 좋아요, 더군다나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